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자주 안 하니까 다들 헷갈려. 네. 어제도 오리나 연구원 오늘 아침 이제 유통 네. 올라갔는데 네. 어제 사실 오후에 녹음했었거든요. 네. 분위기 안 좋다 그런 얘기 하다가 여기 또 우리 정우신 연구원은 네. 그럴 시간도 없어. 매일 세미나 하고 있더라고. 네, 저는 이게 장 이런 거랑 제 업무랑은 다 그렇지. 그냥 그건 알지. 전혀 상관없게 근데 가더라고요. 하여튼 분위기는 네. 썰렁하니까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하여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어떤 그 연화 인포맥스라고 거기 네. 갔었는데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막 다들 뭐 질문 같은 것들이 오늘은 그거 거기는 그런 걸 안 하는 곳이지만 언론사도 전화 오면 다들 뭐 한번 크게 터질 것처럼 그런 얘기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CPI 이게 내가 이제 그런 걸 내 직업이 그거지만 네. 아 요즘은 정말 과잉도 그런 과잉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려감이 큰 거죠. 그치. 네. 근데 전에 한번 우리 둘이서 얘기할 때 리노검 얘기하면서 결국 네. 매크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섹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그게 기본인 거죠. 그치. 네. 최근에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뭐냐면 네.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데이터를 보면 서비스 업종 데이터는 무지 좋고 네. 인건비도 비싸. 네, 맞아요. 잘안 빠져. 비싸죠. 네, 안 빠지죠. 근데 우리나라도 돌아다니면 내가 아는 식당들이 네. 점점 서비스 로봇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네. 로봇도 아니고 그냥 그 음식 그렇게 와가지고 앞에 그쵸, 집에 쓰잖아. 트레이를 쓰면은 맞아요. 와가지고 내려주고 네. 그 정도 지금 네. 내가 접한 수준은. 네. 그래서 난 궁금한 거야. 저번에 네. 이제 정우신 연구를 한번 녹음했었지만 야 저런 시장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놀란 게 우리 집도 그 로봇 청소기 쓰는데 네. 근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이제 네. 점점 뭔가 약간 자도 뭐 엄청난 게 아니고 로봇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맞아요. 게 엄청난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네.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맞아요. 그게 로봇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게 어디 가면 그냥 내가 짜증 어릴 정도로 이런 얘기하거든. 여기서 지금 뭐 반도체 뭐 하이스 적자 얘기 나오니까 막 다 놀래가 다 알려진 거였지만 막 이러고 있죠. 제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뭐 2차 전지도 많이 올라가고 할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눈만 좀만 돌리면 네. 서비스 계통 뭐 이런 쪽은 주가가 좋고 네. 제조 베이스도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보면 네. 커지는 영역이 나오거든 지금. 네. 그게 로봇 같아 내가 생각해. 맞아요. 근데 로봇도 너무 거창한 거야. 딴 데서 네. 막 네. 새로운 시대에 무슨 뭐 자꾸 뭐 그 소위 좀 거대 담론. 네. 내가 원하는 거는 오늘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자료 네. 보다 보니까 왜냐면 나한테 내가 이 자료에서 주로 종목 뭐 했냐 했더니 인탑스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탑스가 사실 관심 없거든 사람들이. 네. 그 IT 맞아요. 껍데기 회사잖아. 근데 이제 내가 정우식 연구원이 왜 했냐면 로봇 비즈니스 쪽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5대 업체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다니까 되게 좋아 보이거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주가를 맞출 수는 없고. 네. 단적인 얘기가 이런 거예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지났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SK를 녹음했었어요 여기서. 아, 네. 그 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자들 네트워크 있잖아요. 확인한 바로는 이혼 소송의 결과가 SK 지분을 좀 건드는 줄 알아. 아니, 무슨 말인지 그 소문 너도 들었지. 그러니까 SK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SK 지분을 좀이라도 건드는 게 나오면 이건 완전 새로운.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뭐 법조계 사람한테도 들은 거 있었고 네. 막 그래서 다들 소설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결과 딱 나온 거 봤더니 야 현금으로 이자를 내서 완전히 이 모든 걸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모른다는 거지. 지금 모르죠. 솔직히 네. 말하는 거잖아. 네. 우리는 인타스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모르는 거잖아. 네, 맞아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네. 거죠. 우리는 무슨 새로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추론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네. 생각해볼까? 독립적으로 생각해보는. 근데 최근에 그런 건 그랬지만 또 다른 발로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섹터 담당자 의견이라기보다 소위
뭐 리오프닝도 아니고 서비스 쪽이나 리오프닝 쪽 강화된다고 해서 영화 회사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막 네. 세미나 가면 얘기하거든. 네. 다 좋아.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의 이런 소위 추론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어떤 건 맞을 수 있고 어떤 건 틀릴 수 오늘은 네. 우리는 로봇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베이스에서 로봇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중에 특히 서비스 로봇. 네. 그러니까 이거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네, 그런 그쵸. 시간. 같이 정우씨 고민하는 한번 시간이고요.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네, 저희 자료 핵심으로 들어가죠. 네, 23페이지부터 적어놨고요. 2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초반에 제가 쓴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외식할 때 최근에 음식을 나르는 로봇들 보일 겁니다. 아마도 보일 거고요. 그림 7번 이거. 네, 그렇죠. 이거 예, 제일 그림 많아. 이거 보죠. 어디에서 네. 거야? 이건 푸드로보틱스라는 그 중국 회사 제품인데 그래, 우리 거 유통은 아니야? VD 컴퍼니에서 하고 이거 조금 이따 또 다 그래.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뭐 저도 얼마 전에 애슐리 뭐 그런 그 특정 브랜드보다 이게 상관없죠. 그냥 서빙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릇 치우는 곳 있잖아요. 그럴 때 버튼 누르면 로봇이 와서 저희 그릇 치워 가서 가져가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일상생활에서 그런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2년 전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요. 이런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는데 다 그래 이제. 네, 많이들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대단한 뭐 게 아니라 여기 적어놨듯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현실화돼서 적용되는 거는 거의 처음이잖아요. 뭐 로봇 청소기 외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산업에 관여가 돼 있고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서비스 로봇이라는 주제, 이 주제로 스터디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주식하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2009년, 10년, 11년 그때 되게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전기차였어요. 지금 맞아. 전기차가 아니라 그때 맞아. 전기차였어요. 2차 전지 전기차 10년 지난 얘기예요. 차전지 지금이야 회사 같이 됐지. 네. 옛날에 이제서 에코프로비 네, 회사가 그쵸. 옛날에 네. 진짜 근데 그때는 어.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업이 커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여기서 살아남고 어떤 무서운 기업이 커질지 아직 몰라요. 그냥 지금은 이거를 공부를 하는 단계고 베팅을 하기에는 저도 확신 없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오늘 이제 다울이 옛날에 그 하여튼 자회사 매각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옛날에 선도전기거든. 아, 냉각캔이라고. 네. 모르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야, 이게 이거 알아드시는 분들 주식 진짜 나이 들었으면 만쟁인데 이게 선도전기 하여튼 옛날 냉각캔 뭐 하고 막 그런 회사들이야. 군자했던 근데 요즘 그 매각 얘기 나와서 하여튼 식사 자리에서 어제 계속 그 얘기만 했거든. 옛날 얘기하면서. 이 얘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네. 그 엄청 커졌다가 네. 선별해서 살아남은 놈이 뭐냐의 싸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드라마 봐요. 네. 거기에 새로운 기술 얘기 나오잖아. 네, 그쵸. 이게 네. 지금 저희는 다 보이지만 거기서 그거 새로운 얘기하다가 또 나갔던 거죠. 어제 사실은 당신 자료 때문도 네. 있지만 로봇도 얘기했는데 정말 똑같은 얘기였다. 네. 아니 어떤 사람은 뭐냐면 미국의 큰 회사로 통일될 것이다. 그렇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경제적 회자를 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서 원가 경쟁을 가진 사람이 다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게 로봇 관련이다. 내가 그랬지. 네. 그런 거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뭘 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청소기도 로봇이잖아. 맞아요. 그랬더니 네. 그거 가전기기 아니냐는 거지. 그런 사고가 그래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는 말이야. 뭐가 될지를 사람들이 모르겠는 상황. 네. 저도 결론 괜히 내려드리지. 꼈네. 네. 뻔한 얘기인데. 네, 결론 내드리지는 못하지만 공부는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메인 기업들 중에 몇 개는 아마 시가총액이 상위에 코스닥 상위에 링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그래서, 높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해요. 서비스 로봇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서비스 로봇 중에서 있는 게 서빙 로봇이잖아요. 제일 많이 보이죠. 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서빙 로봇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여기 이렇게 내용 써놨지만 이거는 물론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업계 자료에 따르면 서빙용 로봇 한 대가 사람에서 한 0.7명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급여나 이 사용 금액은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제를 던져서 한번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서비스 로봇이란 무엇이냐?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첫 번째, 전문 서비스용 로봇. 두 번째는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에요. 근데 전문 서비스용 로봇, 이거 읽어보시면 되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에요. 어렵지 않게 불특정 다수예요. 보통 가정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임직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 위해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뭐냐면 서빙용 로봇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에요. 그리고 바리스타 로봇. 커피 타주는 거 맞죠. 아마 주문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창하지 않아요.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고 그 밑에 있는 개인 서비스용 로봇 더 간단합니다. 가정 내에서 인간의 새마을 범주에서 제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이거예요. 개인용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창한 첨단의 로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좋거나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런 데에 관련된 로봇들, 우리 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서빙 로봇 쭉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확한 자료 아니에요. 이거 정확한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찾아보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적으로 보세요. 2019년에 우리나라 총 서빙 로봇 도입 대수가 2019년에 시작된 거예요. 50대 정도. 그 다음에 2020년에 500대 정도.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깔려 있으니까요. 속도 보시면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맞아. 2021년에는 2100대 정도. 그리고 어디는 3000대 정도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올해는 5000대 이상. 누적으로 지금 2019년에 깔려 있는 것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엄청 이 성장 빠른 거네.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속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체감하실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서빙용 로봇이 우리 생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죠. 근데 고민해보면 모두 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제가 길게 써놨는데 이거 안 보셔도 그냥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뭐냐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득이에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조사해보고 뒤에 표도 있지만 서비스 로봇 한 달 쓰는데 한 45만 원 정도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달 정도 쓰는데 회사마다 달라요. 일단 표 제공해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 인건비보다 더 싸잖아요. 이걸 안 올려줘도 오르고. 되고 막 관두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일단은 가격 대비 약간 성능에 의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저도 생각했고요.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들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고개 끄덕이시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냥 궁금해서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인터뷰 몇 번 해봤거든요. 그냥 지인분들한테.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두 번째 쓴 이유 그게 있죠.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안 네.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요즘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 알바생들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다 끄덕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직원도. 못 써. 네, 맞아요. 사람을 못 써. 네. 그래가지고 악무 안 와요. 네. 다들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더라도 금방 그만둬요. 그리고 뭐 특히나 뭐 서울 같은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 같은 데는 더 힘들고요. 네, 그래서 좀 사람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정도로는 안 되고 오히려 계속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주말 장사 같은 때는 이게 문을 열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직원들이 그때 약간 복지나 그런 것 때문에 안 와서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전에 사실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이렇게 서빙 같은 거 할 때 고용을 많이 약간 안 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구하기 힘들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매니저들이랑 하니까 저한테 다들 그러더라고요. 너 최근에 일본 안 갔다 왔구나? 뭐 미국 같은 데를 안 갔다 왔구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떤데? 안 가봤으니까 나도. 그 나라 사람들의 젊은 층이 편의점이나 서빙의 업무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 보통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단순 노무 업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당연히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로 구하기 힘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의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이끌고 있고요. 좀 더 빠르게 더 진행될 겁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번에도 많은 미팅을 해보니까 서빙용 로봇,
사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개발하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로봇 청소기 같은 느낌? 아니, 내가 뭐냐면 봐도 그래. 그 기술력이 정말? 표준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 어떤 기업만 딱 만들고 이 기업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로봇 청소기도 정말 진화했더라고. 계속 진화 더 하겠죠. 서빙 로봇도. 네, 내가 진화- 요새는 그러니까 어딜 나갈 때 딱 누르면 이게 우리 집에 구석구석을 다 기록을 해서 매핑 네, 다 해가지고 매핑을 네. 다 해가지고 오늘 어디가 우리가 오히려 더 깨끗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로봇 조금씩 진화. 물론 진화하죠. 단순한 네. 가전제 제품 네. 같은 건데 네.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네. 되게 진화하고 있고. 네, 맞아요. 딱 뭐 내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갈수록 이러한 소위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이 네.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네, 늘어나죠.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베이스로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자동차는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진짜. 근데 아마 서빙 로봇 보시면 앞에 서 있어 보세요. 다 피해가요. 네, 사고가 안 나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베이스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뭐 어떤 기업을 사자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로봇의 이거를 보통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번에 2천만 원 주고 이 로봇을 살까요? 비싸요. 2천만 원이야? 네, 비싼 건 2천만 원, 싼 조그만 건 거 하나가?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싸진 소비자가 기준으로. 근데 싸지 않다. 그거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뭐 이거 보신 분 중에서 자영업 하신 분들 알게 계시겠지만 이걸 그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못 사요. 힘들죠. 렌트 안 되나 그것도? 그래서 산업 우리나라 전체 어. 산업이 렌트로 형성돼 있어요. 아, 그게 맞겠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구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하는 업체 베어로보틱스 미국 회사라든가 푸드로보틱스 중국 회사, 키노로보틱스 중국 회사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만들고요. 유통 이제 해외는 또 몰라요. 저는 국내 유통은 뭐 KT 엔터프라이즈. 참고로 이 회사는 KT의 자회사가 아니라 사업 부분이에요. 뭐 아니면 VD 컴퍼니 우한 형제들. 여기 보이는 회사들 중에서 상장된 회사 이거 KT 하나밖에 없어요. KT 큰 회사예요. 요만한 사업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상장 회사일 뿐만 아니라 해외 회사도 섞여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사자라는 것보다는 공부 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은 베어로보틱스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푸드로보틱스라는 중국 회사가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여기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푸드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뭐 공부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것보다 2016년에 설립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로봇 관련된 업체들 전부 다 2016, 17, 18, 19, 20 뭐 얼마 이럴 때 안 설립돼 됐네. 얼마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스타트업들이고 지금 상장된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산업 초기예요. 오히려 VC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걸 공부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다 시리즈 A 단계 지나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 이 회사가 되게 로봇을 많이 가격 대비 성능 좋게 가성비 좋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의 반 이상은 한국 시장에 보내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서빙 로봇의 반 이상은 여기서 만든 거예요. 진짜? 네. 이럴 중국산. 수가.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시장 내 점유율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주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회사 키논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키논 로보틱스는 이것도 추정입니다. 중국 전체 시장의 49% 정도. 오히려 조금 더 큰 회사예요. 다 비상장이에요. 네. 근데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두 개 기업들이 거의 글로벌리하게 서빙용 로봇의 약간 탑티어 업체들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회사가 어디냐면 국내 1위 VD 컴퍼니. 아마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거 처음 보실걸요. 이게 뭐하는 회사야? 그러실 거예요. 2019년에 설립됐어요. 상장사 아닙니다. 비상장사예요. 빠르게 푸드 로보틱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로봇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유통을 한 거예요. 이거 다음에 VD 컴퍼니 왜 얼마 정도 가치로 지금 현재 형성돼 있어요? 그게 아직은 제가 그 정도까지는 참 보지 못했는데. 공부를 해봅시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좀 던져드린 거예요. 사실 저는 비상장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고 가치 평가할 누구 능력도 안 시켜서라도 되고. 해봐, 이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VD 컴퍼니는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한국에 이걸 가지고 와서 렌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 회사는 우한 형제들. 갑자기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배민이요. 네. 배민. 네, 배민의 사업 부분이에요. 사업 부분인데
얘네가 이제 렌탈을 하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좀 글씨가 작은데 제 자료 따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일시불 1,40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시불로 내는 거. 그치 뭐 안마기에도 똑같은 거지 뭐. 네. 그리고 렌탈하면 월 한 45만 원 정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가 그 집에 그 뭐지 안마기 다 렌탈해서 많이 썼었잖아. 네, 그쵸, 그쵸. 사면 비싼데 네. 렌탈했으니까 싸니까 네. 사람들이 했었는데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렇죠. 얘네 역시도 오리온스타라는 중국산 서빙 로봇을 이제 한국에 공급해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렌탈이 안 됐었는데 올해 3월달에 SK랑 제휴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로봇이 통신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써 있는데 관리도 필요해요. 그냥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산다고 하더라도 월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휴대폰 요금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해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VD 컴퍼니나 우한 형제들이 1, 2이고요.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비상장 보시는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쭉 내려보시면 내년 2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을 키우겠다는 거죠. 분사할 거래요. 사업 부분을. 이제 100% 자회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 뒤부터는 이제 뭐 어떤 일들이 또 변화가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던져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렌탈 회사들도 관심 많겠네요 여기.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렌탈과 제조에 약간 분리해요. 왜냐하면 만드는 회사들이 렌탈까지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현재는. 네. 그래서 이 두 개 업체들이 1, 2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접근하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KT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예요. KT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는 이제 회사가 아니라 KT죠. KT의 사업 부분입니다. 이제 KT도 아무래도 비통신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좀 더 가격이 비싸요. 여기 36개월에 월 60만 원 정도 돼요. 이용료가 합쳐서 65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여기가 더 비싸냐? 우한 형제들이랑 BD 컴퍼니는 방금 말씀드린 푸드로봇 그리고 오리온스타 그런데 거를 씁니다. 중국 근데 거. 네. 근데 KT는 한국 거. LG 그리고 베어로보틱스 미국 거죠. 한국 생산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현대로보틱스 거 일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베어로보틱스도 그 생산한 우리나라 거 나 잘 몰라서 물어. 베어로보틱스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KT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렌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거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요. 대신 약간 수요가층이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중시한다 그러면은 중국산 제품들을 좀 사용할 거고 아니면 퀄리티 혹은 어떤 규제적인 거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한국산 제품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KT 여기 그 생산 기업은 베어로보틱스라는 미국 회사 그리고 푸드로보틱스, 키론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유통은 국내에서는 이제 KT 엔터프라이즈, KT죠. ES. 네, VD 컴퍼니나 우한 형제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D 컴퍼니 우한은 중국 거 쓰고 KT는 한국 거 쓰고 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특이해가지고 따로 뺐어요. 보니까 미국 회사예요. 네. 근데 저도 이건 당연히 못 만나봤죠. 이게 해서 이렇게 찾아본 건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이때 뭐 저희가 아는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좀 좋은 과 이렇게 나오고요. 서울대 뭐 컴공 뭐 이렇게 나왔다고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저희 아잖아요. 다 교수님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뭐 엘리트예요.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식당을 차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분들 느낌이 팍 오는데 네. 왜냐면 네. 실리콘밸리고 네. 이게 똑같은 거라도 네. 하여튼 거기서 돈 네. 자본 조달해서 하면 네. 더 빨리 확장되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이제 구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영업 좀 이렇게 부업이었겠죠, 당연히. 부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딱 그 모든 문제점이 확 와닿는 거죠. 근데 그분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힘들어 어떻게 하고 말지만 이분은 서비스 로봇 해가지고 서빙 시키면 내가 돈 더 많이 벌겠는데 생각 들었겠죠. 그래서 회사를 차리면서 구글 출신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데리고 나와서 회사 차렸죠. 그래서 2017년에 차려가지고 2020년부터 서빙용 로봇을 이제 양산에 들어간 거죠. 재밌는 건 미국 회사예요. 근데 양산을 한국에다 맡겼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특이해서 한 건데 여기 미국에서 판매되는 서빙 로봇별 자료 보면 베어로보틱스 가격 있죠. 다른 회사들이 더 싸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들 여기 적어놨지만 중국산 뭐 푸드로보틱스나 키노로보틱스 걸 주로 써요. 근데 여기 베어로보틱스 렌탈 가격이 안 비싸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논리에 어긋나죠. 중국산 제품은 한국 대비 뭐 자세히 모르지만 20에서 25% 정도 제조 원가가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렌탈 가격이 이렇게 됐을까? 전 여기서부터 의문점을 갖고 약간 이 회사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봤더니 간단해요. 제가 막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내용 적어놨는데 첫 번째 돈이죠. 무조건 경제성의 논리예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세금이랑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냈을 때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제조 원가는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싸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이 그리고 없죠. 이게 네. 지금 중국 제품들 잘 안 써야 되는 분위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연동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세금이고 여기 세 번째 써놓은 게 그거예요. 그래? 세 번째 약간 이거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거 통신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저것도 못 보게 하잖아. 그 네. 뭐지? 이렇게 감시하는 거 뭐지? 그걸 뭐라고? 네. 우리 카메라 같은 거 뭐라고? 네. 갑자기 CCTV. 네. 그것도 중국 거 못 쓰게 하는 거. 다 통신 기반이 돼서 CCTV도 다 막더라고 통신 베이스의 것들. 네. 이것도 통신 기반이네. 네, 또 통신 KT가 중국 하는 거 이유, 중국 거 SK가 못 하는 쓰- 이유가 중국 거못 써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통신 기반으로 휴대폰처럼 뭘 돈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 사실 경제적인 것도 맞고 이 뒤에 있는 거 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가 로봇 생산에 있어서 미국에서 사용될 거는 한국 업체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선 중국 업체가 싼 건 맞는데 글로벌하게 다른데도 중국 업체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제조사들은 한국한테 의뢰 줄만 하다. 사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KT라는 회사가 이제 베어로보틱스랑 현대로보틱스, LG전자 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유통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어로보틱스는 여기 투자 들어간 건 다 적어놨어요. 어쨌든 뭐 미국 회사고 이게 밸류체인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빙 로봇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통하는 업체 한 3개 정도 그리고 제조하는 업체들 한 3개 정도 이렇게 내용 달아봤고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야? 국내 인탑스가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 서비를 독점 생산한다는 게. 네. 그럼 베어로보틱스 만든 로봇은 다 얘네 거야? 네. 그럼- 그래서 인탑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탑스가 이따 기업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베어로보틱스가 한국에서 생산해요. 그 생산은 전량 인탑스가 다른 나라에서 팔 때도 이걸로 생산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 네. 야,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아, 했는데 이건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서빙용 로봇이 아까 전에 우리나라 2021년에 한 2,100대 정도 연간으로 이 정도가 공급됐습니다. 인탑스가 작년에 생산 이거 밝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 그러면. 뭐 하지 마. 네, 그 컴플 관련된 거만 하지 마. 컴플은 아닌데 회사에서도 클레임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거보다 많아요. 알았어. 네, 규모가 커요. 이거보다 커요. 규모가 훨씬 커요. 오케이, 이해했어 지금. 네, 이건 우리나라 네가 전체 추정한 생각보다 거고 커요. 네. 실제로 회사 확인한 거는 더 크다는 거잖아. 지금. 네,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 대상이.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 판다는 네, 그쵸. 거죠.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서빙 로봇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간단히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미국은 생기고. 이게 점점 커질 거라고 하죠.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간단해요. 저희가 보고 있는 서빙용 로봇 다음에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유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배달할 때 금액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생각 드지만 미국은 더 비싸요. 그래. 인건비가 비싼 나라일수록 서빙용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가 비싼 나라일수록 수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게 글로벌리하게 가장 큰 회사인데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거든요. 이거 누적으로 배달한 것들 쭉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배달하고 있고 사실 모든 데 다 쓰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상용화 시켰어요. 가격은 이 정도라고 합니다. 1.9불, 2불보다 조금 낮게 설정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뭐 사람이 배달한 것보다 훨씬 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조금은 쓰고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미국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회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다 보시라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건 이 키보시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도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인데 그냥 다 보실 필요 없고 이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프로젝트
이제 연구 개발한 거죠. 연구 개발한 거에 대한 결과를 놓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보행자 안전사고는 전무했습니다.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 서비스 로봇 다 피해가잖아요. 조그맣게 다니는 거 아니야. 피자 넣어 갖고 다니고 뭐 이런 거죠. 그쵸. 피자 넣고 다니는 거. 미국은 마당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 생각에는 네. 사실 시내 한복판에서 서빙 로봇 못 다닐 것 같고. 네. 이거. 네. 배달 로봇이 그 신도시 같은 데는 되지 않겠어? 네, 신도시 같은 데나 처음에 지금 도입되고 있는 거는 유해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대학교 캠퍼스에서 주로 대학교 캠퍼스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거기 크잖아요. 대학교 미국에서. 그럼 여기서 여기로 피자 배달하면 그 안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주로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아마도 단기간 내에는 뭐 당장 1년 내 이럴 때는 다 이런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이런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아파트 단지 안에. 처음은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데 다닐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건데 연구 개발 보시면 안전사고는 전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기술적인 베이스가 좀 올라갔다는 거고 이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시행하기 전에는 로봇의 기술력 부족이 배달 로봇 서비스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봤는데 데이터를 다 보니까 배달 잘해요. 근데 사실 쉽죠. A에서 B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엄청난 기술이 아닌 거라니까. 제가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데 드는 생각이야.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로봇 하면 네. 막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자꾸만 그런 거 생각하잖아. 네. 막 그런 거 막 현대에서도 맨날 그 광고하는데 네. 그런 시장이 있고 막 정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네. 공간에 들어가서 네. 하고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로봇이 같이 사고해주고 이거는 정말 먼 훗날 얘기고 네. 당장 우리의 네. 어떤 편리와 네. 제일 문제는 서비스 인건비. 네, 그렇죠. 서비스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게 생겼고 이게 구독 경제가 연결되면 네. 뭐 오늘 뭐 그런 생각이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VD 컴퍼니나 우한형제들이 그러니까. 구독 경제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되게 사실 저 배달비 뭐 치킨 아니 닭 한 마리 시켜도 아니 그렇잖아 진짜. 네, 그쵸. 뭐 지금 요즘에 당장 뉴스에도 안 나오죠. 되지만 네. 뭐 이게 잘 되면 저거까지 가겠는데 뭐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도 될 거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근데 이 드론은 더 복잡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 공중이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현재 배달 로봇 서비스의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완성도에 높다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 도로 인프라 있죠. 이제 갑자기 매핑 다 되는데 땅이 폭 파였다든가 지나가면서 폭파하지. 어린이들이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몰래 갑자기 뺏어 비가 올 먹을 수도 수도 있는 있다. 거고 약간 여러 가지 이런 대외적인 환경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용화 좀 어려운 거지 이 로봇 자체의 기술적인 베이스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두 번째 로봇은 아마도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동 로봇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협동 로봇인데 처음 보네. 예, 협동 로봇이라는 거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저희 뭐 산업 자동화에 쓰는 로봇 그런 거는 폐스 다 쳐져가지고 위험하니까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산업 자동화 설비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인건비를 절약하는 대단하지 않은 로봇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커피를 이제 타서 고객님들한테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줄 때 로봇이 여기 있는 커피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게 협동 로봇이에요. 이런 뭐 되게 간단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옆에서 센서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리하게는 이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인데 이거 검색해 보시면 테러다인이라는 나스닥 상장사 18조 원 정도 돼요. 이 회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2015년에 인수돼 있으니까. 어쨌든 성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협동 로봇 시장도 분명히 커질 겁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기업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에 설명드리면 인탑스 원래 제가 커버하는 회사예요. 오늘은 뭐 휴대폰 관련된 사업 다 빼고 로봇 쪽만 말씀드릴게요. 야, 인탑스가 참 오래된 회사인데. 네. 로봇 쪽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구미 지역에 갖고 있는 생산 설비가 되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로봇 EMS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첫 번째. 구미께 해외로 공장 갔으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구미 생산 시간 그대로 있는데 어. 베트남에 갈 때 10년 전에 갈 때 다 새로 사서 최근에 갔으니까. 뭐 대통령 그 베트남 국빈 왔지만 베트남에 우리 생산기를 다 옮기면서 네. 인탑스 생산기를 거기로 옮겼고 그렇죠. 사서 간 거죠. 사서 기존에 새로 있던 만들었고. 설비들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감가상각비는 이제 다 빠진 거. 그쵸. 다 빠졌으니까 올해부터 실적은 네. 내년부터 나아질 것 같고 계속 거기서는 이익은 나고 있어요. 거기서 이익이 나는데 국내 시설이 유유 설비인데 그쵸. 이거 뭐 할 게 없었는데 네. 이거 한다는 거냐 로봇 찍어내는 거. 네, 사실 그거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잘 안 됐었고요. 근데 아직은 인탑스 딱 로봇 관련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데. 네,
저는 근데 이거를 어. 탑픽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서비스 로봇 시장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은 종목을 하나만 사시면 안 돼요. 깔아두셔야 돼요. 살 것도 마땅치 않았는데. 살 것도 마땅치 않은데 깔아두셔야 돼요. 매출이 실질적. 아니 나는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난 인타스가 이렇게 확실히 그 거래처를 갖고 있는 줄 몰랐어. 아, 네. 그럼 베어로비트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면 네. 나머지 로봇 관련주 어떤 줄 알지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적이 안 나와요. 네. 그건 아예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네. 얘는 어떻게 했던 간에 옛날에 화장품 산업 우리나라 성장할 때 코스맥스랑 좋아졌잖아.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좀 이렇게 약간 가능성이 다른 있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거고 있죠. 지금은 완전 초기 단계고 국내 로봇 업체들도 단대 미팅 해봤는데 만드는데 이익이 안 나거나 혹은 청소기만 만들어요. 청소기 업체야 그냥. 청소기만 만들어요. 그래서 네. 약간 애매해요. 이 앞에도 내용 좀 다뤄놨는데 그 나중에 보시면 될 것 어. 같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로봇 쪽 분야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설비를 가지고 만드는데 베어로보틱스의 로봇을 전담 다 생산합니다. 모든 걸 얘네가 생산해요. 왜냐하면 양산에 대한 기술력은 이제 그쪽은 설계를 하겠죠. 머리는 이제 베어로보틱스에 쓰겠죠. 근데 여기서 공장이죠. 반도체로 따진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청 전문이야. 원래 인타스가 그거 잘하는 회사였잖아. 모듈 잘하고 그치. 예, 물건 성비 좋게 잘 하여튼 만들죠. 짜주면 딱 찍어서 만들어낸 네, 회사였잖아.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국내에서 서비스 로봇 양산에 성공한 유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양산에 성공했고 우리나라 전체 로봇 사용 대수보다 더 많은 걸 찍어내본 야, 경험이 8,000 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상- 추정치니까. 네, 근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누적된 거니까. 네, 그래서 성공했다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여기다가는 안 써놨는데 로봇 업체들 중에서 저는 약간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봇 관련 업체 오케이 만들어내. 그 다음에 매출액이 나오고 이익이 나와야 돼요. 제 입장에서 전 무조건 실적 보니까. 그래서 전 이익이 나오는 회사만 보고 싶어요. 관련돼서 이익이 나와요. 네, 매출액도 당연히 나와요. 로봇도? 네, 그럼 좀 잘 나와요. 이게 좀 함부로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 전체 마진율보다 로봇 쪽 마진율이 더 높습니다. 현재. 네. 왜냐하면 그건 EMS니까요. 다른 거는 모듈 쪽은 중간재 제품을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조립 작업인 거고 EMS는 완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탑스가 베어로보틱의 서빙 로봇을 중간 제품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 완제품 포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많이 비싸죠. 대당 가격 비싸겠죠? 왜냐하면 저희 판매 가격 보시면 이제 얘네가 인탑스가 공급하는 공장도 가격도 절대 낮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이 로봇 관련된 매출액이 안 낮아요. 현재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고 생산한 경험이 있고 이익이 나고 있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서비 플러스라고 트레이 한 10개 정도까지 실을 수 있는 대형 로봇이 나온다고 합니다. 훨씬 크네. 네, 그러면은 이게 좀 공급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니까 뭐 미래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게 약간 민감한 내용인데 뭐 근데 투자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국내 대기업과 협업으로 의료용 로봇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딘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뭐 이거 근데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나 모르는데. 그럼 대기업이면 어디야? 저 이니셜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아, 알았어. 네, 가장 큰 회사고요. 가장 큰 그래? 이거 뉴스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 다 나와 있고요. 이게 본격화 뭐 하면 어쨌든 다리를 걸치고 있고 이제 아직 생산 안 됐으니까 뭐 제가 뭐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얘네 그렇게 될 거예요. 의료용 로봇이란 게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행 보조 로봇. 네. 아, 이거 이제 전담해서 생산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성이 네, 있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제가 뭐 미래 일이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건 뉴스 기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되면 뭐 얼마를 판다, 매출액이 얼마가 나온다, 영업이익 얼마 나온다. 그거는 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고객사에서 예를 들어 이게 ASP가 100만 원짜리라고 쳐볼게요. 가정을 할게요. 고객사에서 직접 주문을 넣는 거죠. 사급으로. 그래서 원재료를 30만 원치 사다 주면 얘네가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리고 이거 기존에 있던 아이템에서 시장을 몇 퍼센트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처음 보는 아이템이에요. 그럼 이게 시장 점유율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팔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도 물량이 얼마 나올지 함부로 예상 못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규모를 봤을 때 짜잘하게 몇십억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사람들 다 초금 보는 거죠. 네, 그냥 규모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실적에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당연히 인탑스도 몰라요. 하나 확실한 거. 이게 생산이 진행되면 로봇 EMS 기업으로서 인식이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이 전방 기업, 이 사업 이거 하나 하고 끝날 거 아니거든요. 추가적으로 아이템 계속 내겠죠. 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기대감이 높아요. 뭐냐면 신규예요. 제가 왜 굳이 그 서빙용 로봇 쓴 다음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 썼겠어요. 인탑스도 얘네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겠죠? 지금 이쪽 분야에서 R&D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 만들고 있는 업체들 많이 있겠죠. 특히 미국 업체들. 한국에서 생산할 거면은 제일 먼저 인탑스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R&D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로봇 관련된 A, B, C 이런 제품들을 여러 개를 생산하게 된다면 관련된 제품으로서는 뭐 시장에서 같이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게 높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인탑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10년 전을 보시면 몇 개 회사 망했어요. 몇 개 회사 그 사업 드롭시켰어요. 근데 인탑스는 안 망할 것 같고요. 그 시장이 커지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 기업인 그렇죠. 그러니까 것이다. 성장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기업 자체가 재무구조 보세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랑 원래 이 인탑스는 누가 봐도 같이 주잖아요. 네, 안 망할 거예요. 아마도. 두 번째, 안 비싸요. 딱 그렇게 보시면. 근데 네. 그래서 내년에 왜 이렇게 EPS가 많이 부러져요?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연간 실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그냥 쭉- 찝찝한데? 네, 이거 알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실적 보시면 내년에 역성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 추정치라기보다는 그냥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성장 아유 너무 이름 인탑스에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말해야지. 네네. 진짜. 이 두 부분을 빼세요 그냥. 어디? 2021년, 2022년 영업이익을 없애버리세요. 과거서부터 그냥 비교하세요. 이거 두 개 없애세요. 뭐냐면 이게 이상한 거다. 네, 이게 뭐냐면 인탑스가 예전부터 이제 구미 지역에서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거 다 생산해내려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돈 못 벌었었죠? 돈 못 벌어다가 갑자기 2020년 하반기 때 뭔가 엄청 큰 게 들어왔고 2021년도 큰 게 들어왔고 2022년도 커요.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저희 진단키트 저희 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외주 생산 인탑스가 해요. 네. 진단키트 그걸 이게 찍어야 되니까. 네, 그거예요. 에이 그러면 이거는 뭐 역성장도 아니네 뭐. 그러니까 이거를 빼셔. 이게 저희 그럼 2020 여기 보시면 이때 왜 실적이 이렇게 좋았느냐? 이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리셨을걸요? 올해 1, 2, 3월 달에. 네, 그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QOQ로 줄어드느냐? 다 이거예요. 진단키트예요. 진단키트 매출액은 전 내년에 그냥 거의 다 빼야지. 빼야죠. 근데 0은 아니에요. 또 내년은. 0은 아니에요. 아니 사실 인타스라는 회사가요. 제가 아까 그러면 찍어내는 거 전문 회사여서 뭐라도 생기면 찍어내는데 로봇도 생기니까 찍어내는 거네 지금 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역성장한다는 관점보다는 이 2년치 영업이익을 좀 그냥 약간 과거랑은 다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YY로 비교하시면 매력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전부 다 무시한 PER이에요. 진단키트 그 실적은 시장에서도 그냥 안 쳐줘요. 안 쳐줘. 원래도 안 쳐줬었구나.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 회사 현금은 쌓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산 로보틱스 미팅 갔다 왔어요. 뭐 두산 IR 담당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가서 그 큰 회사에서 이것만 물어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친절하게 다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협동 로봇 국내 1위 업체예요. 글로벌 5위 업체예요. 근데 비중이 너무 적죠 회사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마바라처럼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한 3년 뒤에는 그냥 우리나라 로봇 주 있잖아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뭐가 있겠죠. A, B, C, D. 얘가 대장주가 될 것 같아요. 3년 뒤에는. 그래서 쓴 거예요. 네, 뭐 제가 이거 초기예요. 근거가 논리가 없어요. 뭐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국내 협동 로봇 1위 업체고요. 그리고 두산이에요. 그냥 협동 로봇 산업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니요, 달라요. 달라? 네,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건데 이런 것인데 여기 써놨어요. 전통 산업용 로봇은 커요. 현대에서 그런 거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하겠죠. 보통 자동차 라인 같은 거, 자동차 그러니까. 설비 같은 거 할 때 이런 전통 로봇 같은 거 해요. 근데 협동 로봇은 크기도 작아요.
안전펜스도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접근 못하고 이런 것도 커피 그 차빵 그거 같은 거라는 거지. 그쵸,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가격은 엄청 비싸죠. 가격이 크게 다 엄청 비싼데 이거는 뭐 1억 언더? 약간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협동 로봇이에요. 사람 옆에서 같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요즘에 그 호텔 같은 데서 딱 누르면 벨보이 올라가 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협동 로봇의 일종이라고도 간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경계선이 협동 로봇은 서비스 로봇이냐라고 보는 것도 약간 애매하고 전통 로봇은 아닌 건 확실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협동 로봇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통 산업 로봇보다 협동 로봇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물론 글로벌리하게 유니버셜 로봇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글로벌 40%로 1등이고 두산은 5%밖에 안 돼요. 하지만 설립 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얘네가 잘 되고 있느냐? 간단해요. 두산 로보틱스예요. 두산 기계 그룹이에요. 이미 레퍼런스 다 쌓아놨겠죠? 자기네들 그룹사에서. 그래서 이쪽을 계속 늘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저는 그냥 팩트를 믿는 사람인데 로봇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숫자가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 뭐 다른 거 찾으시면 그런 기업들도 공부해 보세요. 분명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 두산이라는 1.5조 6조 되는 회사인데 두산 로보틱스 이거 딸랑 조그만 회사를 갖다가 네. 두산을 사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 못 드려요. 못 드리니까 비상장 기업인데. 네, 비상장 기업이에요. 지분 90.9%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건 올해 이제 연초 2022년 1월 달에 400억에 이제 처음 시리즈 A로 저희는 못 사요. 저희는 못 사고 이제 이런 데서 지분을 가져갔죠. 이만큼 투자해서 역산으로 시가총액 계산해 보면 4,400억이에요. 두산이 1.56조인데 여기가 지금 시리즈 A에서 4,400억 정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공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중요한 내용을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되게 저도 흥미로운 네. 좀 모르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 네. 왜냐면 사람들이 다들 로봇 하는데 네. 로봇이 워낙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 우리 실생활 옆에 딱 눈에 띄기 시작한 비즈니스가 하나 네. 생겼는데 그쵸. 그게 바로 식당에서 보이는 서비스 로봇인데 네. 그쵸. 그게 우리나라에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 그 기업이 살아남을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같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 네. 공부는 해봐야 되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기업을 좋아 떠나서. 보이네요.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